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을 전망인데요. 동해 먼바다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쌀쌀했습니다. 낮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치면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이 오존에 대한 걱정 역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는 오후가 되면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경주가 25도, 포항이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는 실증 연구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포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진 이후 멈칫하더니 최근 관련 학회가 지진과 관련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혹시 사업 재개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바로 앞 0일 만에 건설되다 중단된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입니다. 해저 800m 지층에 구멍을 뚫어 이산화탄소를 새지 않게 저장하는 사업입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나던 해인 2017년 초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100톤을 성공적으로 주입했습니다. 이후 지진 논란으로 추가 주입은 전면 중단돼 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24일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는 CO2 저장 사업과 포항 지진은 관련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역발주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포항 지열발전 사업을 지원했던 그 공공기관입니다. 근거로 2017년 초 이산화탄소를 주입해도 지진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 기록으로 없었고요. 규모 1.0 이상의 지진도 지질자원연구원 기록에 없었습니다. 또 CO2를 주입한 지점은 해저 800m로 4km인 포항 지진과 깊이가 다르고 CO2 저장소인 영일만과 포항 지진 진앙지인 흥해는 9km나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포항 시민들은 정부나 학계가 지열발전도 위해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CO2를 이렇게 만들 때 포항 시민들한테 전혀 말도 안 하고 그 위험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지열발전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직 학계에서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지하에 유체가 주입되고 그 주입된 유체가 주위의 단층까지 흘러가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책 사업이 부른 전대미문의 지진 피해를 보상도 하지 않은 채 CO2 저장 사업 재개는 포항 시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헛심만 쓰는 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3차례 소송을 접수한 결과 12,000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에도 사망자 304명 중 75%인 226명이 특별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결국 이번 사안도 특별법이 아닌 국가배상소송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신규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7월 산업자원부에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 전원 개발 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삼척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신규 원전 예정구역에 지정 고시를 해제할 경우 용납할 수 없다며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가 오는 2022년까지 경주에 조성됩니다. 경주시와 경북 테크노파크는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는 경주시. 자동차 소재 연구와 기술 지원이나 연구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해결할 길이 열렸습니다. 경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센터 조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비 등 3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까지 외동 9호 2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성형 가공센터에는 설계 성형과 각종 시험 장비를 비롯해 전문 연구원들이 상주하게 됩니다. 성형 가공 필요한 장비들을 좀 보유를 해서 기업들이 직접 그 장비를 사지 않고도 우린데 와서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표면층의 어려운 기술 분야는 우리 기업 지역 중소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연구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연구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기업들의 공동 연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성형 가공센터 조성을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선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경주시 내에 있는 생산 공장이 이 성형센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 좋은 분들이 와야 또 좋은 이정표를 세우고 또 기업이 또 따라갈 수가 있는데. 경주시는 성형 가공센터 조성을 계기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비에서부터 전공 연구원들을 뽑는 그런 과정에서까지 하나하나 기업의 목소리를 들여서 그분들의 수요와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연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 장기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성형 가공 기술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UN 아카데믹 임팩트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이 포항 한동대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원식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주니어 국제올림픽위원회 수석 부위원장과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이 참석했으며 사마란치 부위원장은 한동대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육원은 산하의 그레이스 스쿨과 지속 가능 발전 국제연구센터를 두고 전 세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인적 세계 시민 프로그램 인증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어제 영덕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무원에 대한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 관련 민원 현장에서 흉기를 든 주민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는가 하면 면사무소에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인들의 폭력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영덕군의 신변 안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영주댐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환경단체가 영주댐의 균열과 뒤틀림 현상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구조적으로 매우 안전한 A등급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을 차단하는 영주댐 차수 벽면이 가로로 곳곳에서 갈라지면서 보수 공사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콘크리트 중력댐 상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댐 상부 전체를 가로지르며 포장면이 균열됐고 보수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좌우 상하 균열은 물론 기울어짐과 뒤틀림 현상까지 나타났으며 지난 2016년 발생한 영주댐 누수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댐 붕괴의 전조 현상으로 붕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도에 있었던 누수 현상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이는데 많은 균열이 이제 발생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뒤틀림 현상이나 기울임 현상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궁극에는 댐의 붕괴 위험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사업부는 이에 대해
댐 상부 아스팔트 포장면의 균열은 시공성의 경미한 하자로 보수 공사 중에 있고 구조물에 대한 계측기 측정 결과 기울어짐과 뒤틀림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따라서 영주댐은 전혀 붕괴 위험이 없으며 정밀 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한 A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댐 체내에 매설기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약 19종 220개의 매측기기를 통해서 댐에 대한 변이 안전성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댐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으로 건립된 영주댐은 2016년 누수 논란에서부터 녹조 발생된 끊임없는 논란 속에 현재 담수조차 하지 못한 채 댐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녹조 문제 때문인지 구조물 결함 때문에 정상적인 가동을 못하는 것인지 관계당국과 학계,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종합적인 정밀 진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영덕 장사 상륙 작전에 참여했던 민간 선박 문산호의 전사자들이 69년 만에 화랑 무공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고 황제중 선장에게 충무 무공 훈장을 추서한 데 이어 선원 10명 모두에게 행정안전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랑 무공 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훈장 추서는 이들과 함께 싸웠던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3년간의 수소문 끝에 해군 문서고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복무 기록을 찾아낸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청렴도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여비와 초과 근무 수당 정당하게 받기, 인사청탁 안 하기, 회식 문화 개선하기 운동을 펼칩니다. 또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금지, 산하기관의 비용 전가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했습니다. 경북도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겨우 상등급으로 올랐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시장과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해마다 수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까지 업무 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요. 올해 넉 달치 실태는 어떤지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한정식집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업무 추진비를 가장 자주 사용한 곳입니다. 총 3번 직원 45명과 방문해서 모두 134만 원을 썼는데요. 김영란법 영향인지 1인당 식사비가 3만 원이 조금 안 되네요. 일부 누리꾼들은 이렇게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고 괜찮은 식당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구의 구청장들과 군수는 어디서 업무 추진비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북구청 근처에 있는 중국 음식점을 가장 많이 갔습니다. 넉 달 동안 직원 110여 명과 6번 방문해 모두 23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하지만 7곳의 구청장 군수는 사용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와 달성구는 몇 명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고 달성구는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현금을 냈는지 결제 방법조차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의 구군 의회들은 8곳 모두 업무 추진비 사용 장소와 인원을 공개하고 북구 의회의 경우 사용 시간까지 나옵니다. 우리 단체장은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시간하고 인원을 뺀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업무 추진비 1억 6천만 원 쓰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사용한 장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사용한 장소를 공개하는 곳은 7곳, 참여 인원을 공개한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예천구는 업무 추진비 자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업무 추진비는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나 시간 등 구체적인 공개 기준이 없다 보니 처벌도 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을 8개 테마로 묶어 권역별 여행 상품을 개발합니다.
2021년까지 94억 원을 들여 통합 컨설팅을 하고 권역별 브랜드를 구축해 지자체와 연계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울릉과 울진군의 경우에는 출발 수토나라 체험단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양동 농가를 관리하는 전담 담당관제를 운영합니다. 또 모든 양동 농가의 전화 예찰과 매주 한 차례 현장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폐사율과 전염성이 높고 예방 백신이 없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도시에 살면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화관이 없어서 다른 지역까지 가는 게 다반사인데요. 하지만 작은 영화관이 하나둘 생기면서 문화 갈증을 풀어주는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인구 17,000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 영양군. 턱없이 적은 인구 때문에 영화관이 들어서길 바라는 건 지금껏 언감생심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중소도시에 영화관을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영양문화원의 작은 영화관을 개관하면서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99석 규모의 소규모 영화관이지만 매일 최신 영화 대여섯 편을 상영하는 어엿한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들은 영화를 보려면 최소 1시간 이상 걸려 인근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영화관이 생기면서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또 저렴한 요금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실 나오듯이 놀러 나오듯이 그냥 와서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 협동조합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경북에만 6개 지역의 영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영화관을 설립해서 뭔가 문화적 기회도 얻고 그리고 비영리 조직이다 보니까 수익이 나더라도 사회에 환원하고 이달 초부터는 의성문화회관에서도 의성군과 멀티플렉스 영화 사업자가 손을 잡고 매월 5차례 최신 영화를 상영합니다. 경제 논리에 밀려 문화 기회를 누리지 못했던 소도시에 작은 힘이 모여 촉촉한 문화 단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모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66살 B씨가 현금 5천만 원 인출을 요청했지만 현금 사용처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 예방과 수금책 검거에 도움을 줬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쌀쌀했습니다. 낮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치면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이 오존에 대한 걱정 역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는 오후가 되면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경주가 25도, 포항이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